오늘 설명할 때는 4강 우리말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책 페이지 30페이지인데 미리 시험 범위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선생님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의문과 의문 체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음양, 음성, 의문의 성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뭐라고 한다? 음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의문은 음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음성은 어디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즉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음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의문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가운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 위주셔야 돼요. 의미를 뭐 한다? 변별한다 라고 해놨는데 변별이 뭐 하는 거냐? 다른 말로 고치면 의미를 어떻게 하는 역할? 구별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의문은 의미 구분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먼저 음성은 뭐라고요?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는 모든 소리를 뭐라고 한다?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의문은 뭐 한다? 단어의 뜻을 구분해준다. 이걸 의미 변별이라는 말로 바꾸실 수 있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러한 의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분절 의문, 두 번째는 비분절 의문. 분절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일단 선생님이 써보면 분절은 나눌 수 있는 의문이 되는 거죠. 나눌 수 있는 의문. 그다음 비분절은 그럼 반대로 빗자가 아닌 빗자니까 나눌 수 없는 의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적어놓은 게 이겁니다. 마디를 경계할 수 있는 거. 우리 국어에서는 뭐가 자음과 모음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다. 분절 의문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 자음과 모음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비분절 의문은 원래 고3 때 주로 나오는 건데 마디를 경계할 수 없는 즉 소리의 길이나 억양 특히 우리 국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소리의 길이 똑같은 밤이라는 의문을 사용하지만 소리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낮의 반대인 밤의 개념 그 다음에 먹는 밤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지금 밥 먹어 지금 밥 먹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억양이 바로 의미 구분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분절 의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걸 한번 보게 되면 자 우선은 의문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의문 체계는 어디에 해당되는 분절 의문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봅시다. 자 의문은 크게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음은 여기 봐야 돼. 여기 밑줄 쳐야 돼. 발음기관에 의해서 뭐 하면서 나는 소리?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가 자음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 뒤에 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음과 모음을 구분했을 때 발음기관에 의해서 장애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걸 갖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음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자라는 걸 먼저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기본자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자음 같은 경우에는 획을 더하는 가획의 성질로 단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요게 특히 이제 이 자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옆에 하나 써주면은 잠깐만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음의 창조죠. 창조 방법은 주로 뭐냐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어떤 원리를 썼냐면 상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썼어요. 여기 추가돼서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추가시킨 거죠.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자음을 만든 기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음은 이러한 상형의 원리와 어떤 원리? 가획의 원리가 더해졌다. 처음에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인데 여기가 다 모두 다 발음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아, 설, 순, 치, 후 이 순서로 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어금니 소리 그 다음에 설은 뭐가 되겠어요? 혓소리, 수는 여러분 뭐가 나있죠? 입술 소리, 치는 무슨 소리? 입소리입니다. 이빨. 자, 그 다음에 후는 무슨 소리? 목구멍 소리.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더 쉽고 거기에 나오는 기본자가 이렇게 있죠. 거기에 획을 더하는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체자는 원래 소리 나야 되는 위치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이체자는 리을이 있는데 이 리을 같은 경우에는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뭘로 보는 게 적절하냐면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반 혓소리라고 합니다. 반 혓소리. 반만 혀가 나는 소리니까 반 혓소리. 원래 혓소리인데 반만 난다라고 해서 이체자의 성격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그 아래 보면은 좋은 방법. 이때 여러분들 단어를 조금 기억하게 되면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요.
좀 쉬운 말로 바꿔주면 조음이라는 건 이렇게 합니다. 발음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아래쪽에 보세요. 파열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마찰음은 입안에서 목청 따위의 좋은 기관이 좁아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미찰이 아니고 마찰인데 마찰하면서 즉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하고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갖는 게 파찰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국어에서는 파찰음이 요 지읒 계열에 있는 게 파찰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음과 유음은 알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 국어는 뭐라고 한다?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적어두세요. 비음과 유음을 합해서 울림소리는 비음 플러스 유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음은 입안에서 공기를 빼는 소리 그 다음에 유음은 여기 보면 이런 형태로 나는 소리 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나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 순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찰음은 여기 세 개 시옷 계열에 해당되는 거고 파찰음은 지읒 계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파열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술 예사 소리는 그냥 기본 소리고 된 소리는 여러분들 그 소리가 두 개가 겹해서 나는 이런 형태고 거센 소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트크프 이런 형태로 소리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음 같은 경우에는 코에서 조금 더 나는 소리라고 볼 수 있고 유음은 이 비음과 유음을 알아야지 나중에 비음화나 유음화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옆에 그림을 살짝 보게 되면 발음기관의 형태가 있는데 소리가 주로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를 쭉 보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 보면 센 입청장이라고 되어 있죠. 경구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지읒 소리입니다. 지읒. 여기가 센 입천장인데 나중에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센 입천장에서. 이 아래에 보게 되면 자, 윗 잇몸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디귿이나 티귿이 센 입천장 이 뒤쪽에 가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인접한 쪽으로 움직여서 소리가 바뀌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이죠. 모음 아까 뭐라고 했죠?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했고 모음은 기본적으로 태양과 사람과 땅, 그래서 하늘로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본떠서 만든 상형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아래아, 이, 으. 자, 이런 형태가 있고 요게 두 개가 합해집니다. 이게 합성의 원리라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그 문자 보낼 때 삼성 갤럭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요 두 가지가 이제 합해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모음 같은 경우에는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 그건 아니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과 원순인데 요거 선생님이 옆에다 잠깐 정리해주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입술 모양이 평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입술 모양은. 평순은 입술 모양이 평평한 거. 평평한 소리인데 우리 국어에서는 뭐밖에 없냐면 의 소리 있죠.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평순에 해당되는 거고 원수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둥글게 말리는 거 둥글게 만들어지는 소리를 보통 우리가 원순이라고 하는데 주로 오나 뭐에 의해서 우죠. 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평순이 있고 원순이 있는데 원순에는 오나 우가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혀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에 오면 전설모음, 뒤에 오면 후설모음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지 32페이지로 갑시다. 32페이지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읽고 확인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설명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빨리 갑시다. 자, 음성과 음은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소리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위에 그림에서 두 사람이 떠올린 소리들 중 음성은 무엇일까? 음성. 아까 선생님이 음성은 뭐라고 했죠? 사람의 입에서 나는 소리. 흔히 음성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엄마가 날 깨우는 소리와 아이가 웃음소리도 있다. 그렇지만 음성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 중 말을 하는데 사용하는 소리만을 뜻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음성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가운데 뭐 할 때? 말을 하는데 사용하는 소리를 뜻해서 뭐라고 한다?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쭉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전화기를 통해 여보세요 짧은 말을 듣더라도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마다 음성은 다르며 같은 사람이라도 몸 상태야 그날 기분에 따라 음성이 달라지죠. 자, 음성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우리는 공통적인 요소에 집중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람들의 쭉 할 수 있다. 특히 이처럼 사람들이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음운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핵심이 음운은 의미 구분의 단위라고 해놨는데 그 음운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겠죠. 따라서 음운은 말을 뜻한, 이것도 중요한 거지. 음운은 뜻을 구분하여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음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음운은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는 하나의 음운을 받아들이는 소리들은 다른 음운에서 별개의 음운을 인식한다. 즉, 음운은 언어에 따라서 뭐 하게 된다? 언어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약속된 음운이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운은 사람들 간의 약속이다. 뭐 하기 위한? 의사소통하기 위한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말 음운의 모습과 체계는 다른 언어와 구분되는 우리만이 지닌 고유 특성,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해야지 교양 있는 발음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음운의 종류. 아까 선생님 음운의 종류 몇 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다 표시합니다. 첫 번째 분절음운, 두 번째 비분절음운. 자, 분절음운은 뭐라고 했죠? 나눌 수 있는 형태. 우리 국어의 음운의 분절음운은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그 다음에 비분절음운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강약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장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다? 분절음운이다. 이걸 좀 더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에서 보게 되면 이거 봐봐. 자, 나머지 이 단어의 형태를 보게 되면 어떤 좀 재밌는 속성을 확인할 수 있냐. 이 재밌는 게 이거죠. 자, 봤을 때 이 부분이라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다 요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중성과 종성은 같다 이 말이죠. 이런 전제 조건에서 의미가 구별되는 요소로서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의미가 구분되는 요소로서 뭘 사용했냐면 비읍을 사용했죠. 그다음 뭘 사용했습니까? 피읍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쌍비읍을 사용했죠. 그래서 뿔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때 얘네들이 바로 뭐냐? 의미를 구분해주는 요소, 음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 자음과 두 번째는 뭐가 있지? 모음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를 통해서 음운을 나눠주는 거냐면 의미를 자음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고 이 아래는 뭐야? 모음이 되겠지. 모음을 통해서 의미가 구분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비분절 음운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이때는 비분절 음운으로서 뭐가 쓰였지? 장단이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죠. 위에 요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여기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 분절음운은 자음이 있는데 자,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뽀글뽀글 물방울이 생긴다. 두 입술이 닿으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찾아라. 입술이 닿으면서. 그 다음에 이래서 찾는 소리 중에서 코를 막고 발음하면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 일종의 뭘 찾는 거냐면 비음의 성격을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입술이 닿으면서 입술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입술 소리. 자, 입술 소리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들 비읍, 그 다음에 미음 이런 게 있었고 비음은 아까 우리 공부했던 위로 쭉 올려보면 여기 보면 찾을 수 있어요. 비음에 해당되는 건 얘가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입술 소리가 들어가는 것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라.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시험 문제 유형에서 본다고 했을 때. 자, 자음은 목청을 통과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여기 있죠? 아까 공기의 흐름에 뭘 얻었을 때 장애가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게 자음이라고 했죠. 장애가 없으면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음. 조음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발음 나는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서 발음 나느냐? 입술 소리, 순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혀끝 소리, 치조음, 그 다음에 경구개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좋은 방법에 따라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유음과 비음이 있었습니다. 자,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소리의 세기. 자, 요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예사 소리와 된 소리와 거센 소리를 뭘로 구분하느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소리 세 개에 따르면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는 거센소리로 나뉘고 마찰음은 예사소리와 된소리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청의 떨림의 여부에 따라서 자 뭐라고? 목청의 떨림 여부. 이거 지금 뭘 기준으로 나뉘어진지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 자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비음과 유음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울림소리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 중요하죠. 나머지 음들은 모두 다 안 울림소리다. 그런데 자음이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별개의 음운이 존재하는 영어와 달리 자 국어에서는 이들의 별도의 음운을 구분대지한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요거 뭐야? 고기죠. 자 발음되는 고기 앞에 기역과 뒤에 오는 기역을 K와 G로서 나누어서 음운으로 구분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게 같은 음운이 아니라 다른 음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다 기역 소리니까 같은 음운.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른 음운이 아니라 기역이라는 하나의 음운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언어마다 음운 체계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의 특징과 국어의 특징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모음이죠. 모음. 모음을 보게 되면 다음 모음을 하나씩 천천히 발음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발음하면서 이어지는 활동. 자 발음할 때 입이 가장 크게 벌려지는 거, 그 다음 입술 모양이 둥그렇게 말리는 거, 발음하는 도중에 혀가 움직이는 거, 이런 형태로 이제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모양이니까 원순이냐 평순이냐 이런 형태들. 원순과 관련된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 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 그 다음에 입술이 가장 크게 벌려지는 거. 아, 여, 오. 뭐가 가장 크게 벌어지죠? 아가 가장 크게 벌어지죠. 자, 발음하는 도중에 혀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 같은 경우 여가 됩니다. 여가 이제 형태가 바뀌는 거죠. 자, 모음은 공기안에 장애를 받지 않으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모음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날숨과 목청을 지나면서 쭉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나있죠?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걸 단모음이라고 했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봐둘 필요가 있고 단모음은 혀의 높이와 앞뒤 위치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특히 혀의 높낮이는 발음할 때 입이 벌려지는 정도에 따라서 혀의 위치와 관련이 있으며 혀의 앞의 위치는 발음할 때 혀의 초고점에 쭉 설명하는 겁니다. 혀의 높이에 따르면 고, 중, 저 이거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반모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나는 것이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어에 해당되는 이중모음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다 이중모음인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중모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음할 때 이중모음이었던 것들이 아닌 게 있어요. 단모음인데 이중모음으로 발음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즉 외갓집 할 때 이 왜 있죠. 왜 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위 할 때 위 있죠. 위.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기 이중모음이 없어요. 이거 다 단모음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뭘로 인식하고 있냐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데 단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나눌 수 없는 형태의 음운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했습니다. 비분절 음운에는 이렇게 우리 국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장단이죠. 장단. 그 다음에 긴 소리는 요 뒤에 오면 짧게 발음하는 형태처럼 만들어진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도 비분절 음운에 들어가냐면 억양도 들어갑니다. 억양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뒤에 이제 갑시다. 교양 있는 발음 생활. 왼쪽 상황에서 학생들을 쭉 대화를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말을 반응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보면은 잘못된 발음이 많다라는 거죠. 자, 흙을 발다로 발음한다거나, 그러니까 흙을입니다. 흙을 밟다죠. 근데 발다로 발음한다든지, 애나 애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죠. 특히 예사소리로 발음해야 되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발음해야 되는 말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든지, 이런 경우들. 세련을 세련이라고,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라고, 조금을 조금, 그 다음에 나침반을 나침판이라고 발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지금 뭐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 쭉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자, 하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뭐하게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설명한 건데 오늘 우리가 설명한 포인트는 음운이에요. 음운이라는 건 의미를 구분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작은 단위로서 우리 국어에서 음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음운과 무슨 음운?
나눌 수 있는 분절 의문과 나누지 못하는 비분절 의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오늘 중심적으로 다뤘던 건 분절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